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발표를 맡게 된 MKS 아토텍 이현욱입니다. 현재 지금 부산 사무실 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주제를 선정한 게 쿠플라이스트 업 600이랑 헬릭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ESG 경영과 탄소 절감,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 이에 관련해서 저희 공정 중에 그 관련된 공정들이 있어 소개하는 자리로 지금 오늘 발표 자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목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동도금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쿠플라이스트 업 600 소개와 입점 등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고객사 사례, 적용된 사례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헬릭스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동도금 프로세스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황산동은 염료 타입과 비염료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자동차 쪽에서는 염료 타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황산동 같은 경우는 도금 균일성과 레벨링, 그 다음에 니켈과 크롬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지금 한 1,5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입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보통 ABS 위에 화학니켈과 니켈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구리, 방광니켈, 광택니켈, MPS, 그리고 사양이 된다 그러면 사틴니켈, 그 위에 6가 아니면 3가 크롬을 최종적으로 도움하게 되는데 지금 산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동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주요 요인은 위에 상부에 도움되어 있는 금속층과 플라스틱의 응력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표면의 미세한 결함이나 평화라 같은 것들을 정리해주고 부품 전체의 외관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 산성동을 지금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동에서 중요한 건 열 사이클링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동만으로는 열 사이클을 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동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은 낮은 응력 도움층과 높은 연성, 그 다음에 충분한 도움 두께를 한다 그러면 열 사이클링 테스트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은 카파, 그러니까 동도금, 산성동 도금의 두께가 얇았을 때 열 충격 후에 크랙이 발생하는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쿠플라이스트 업 600 소개 및 주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쿠플라이스트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저온용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 보통 한 20 초반에서 20 중반까지 사용하는 온도인데 현재 지금 소개되고 있는 쿠플라이스트 업 600 같은 경우는 최대 35도에서 그리고 최대 38도까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도금할 수 있는 공정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우수한 광택과 도금 부산 능력과 그다음에 높은 연성 그리고 관리 범위가 넓고 관리 유지가 편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공정 및 운영 조건입니다. 지금 온도가 지금 20도에서 35도까지 범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국내 적용했던 고객사들은 대부분 38도에서 39도, 30도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류 밀도는 기존에 현재 경쟁사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4만페아 대시 정도 쓰고 있고요. 도금 속도 또한 4만페아 됐을 때 약 분당 0.7 마이크론 정도 올라가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쿠플라이스트 업 600 같은 경우는 지금 약품이 현장에 사용하는 건 총 4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쿠플라이스트 업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 그러니까 울트라로 비교한다 그러면 A, B, MU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슈퍼스트 업 웨팅 4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분제입니다. 지금 A제가 기존의 울트라 같은 경우는 0.5ml/L 기준이었는데 현재 쿠플라이스트 업 600A 같은 경우는 0.8ml/L입니다. B 같은 경우도 1.2 정도고요. 기존에는 0.5입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기존의 MU 같은 경우에는 10ml/L였지만 쿠플라이스트 업 60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3ml/L로 이제 고정되고 있고요. 수변제 같은 경우는
0.2ml/L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량을 보시면 자동 부흡기에서 1000A당 A 같은 경우는 0.6L, 그 다음에 B는 0.4L, 그 다음에 C는 0.5L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장은 첨가제 기능과 표준 첨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프레스트 업 600 같은 경우는 레벨러입니다. 지금 보통 울트라에서 얘기하는 A제하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큐프레스트 울트라 같은 경우는 UV로 분석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큐프레스트 업 600A도 지금 UV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큐프레스트 업 600B 같은 경우는 큐프레스트 울트라에서는 분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큐프레스트 업 600B 그러니까 공정이 새로 개발되면서 CVS 및 HBLC로 분석이 가능하여 지금 분석 결과를 지금 고객사에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프레스트 업 C도 지금 CVS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첨가제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했을 때 큐프레스트 업 B와 그 다음에 C를 혼용해서 탱크에 넣어서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웨팅 에이전트하고 혼합이 되지만 B하고 C하고의 혼합은 불가한 상황이 있습니다. 큐프레스트 업 600A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광택과 지금 중전류 쪽에 있는 광택과 전체적인 광택을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고전류에서의 탄 분량이나 두께 형성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큐프레스트 업 600C 같은 경우는 저전류의 도금 두께 향상을 도와주고 있는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제품으로는 큐프레스트 프로모터랑 그 다음에 큐프레시드 어댑티브 UN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 적용된 고객사들은 이 첨가제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객사들도 앞서 설명드렸던 큐프레스트 업 A, B, C 그리고 수빈제인 큐프레스트 슈퍼웻 42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큐프레스트 업 600 같은 경우는 적정 온도가 20도에서 35도인데 고온 타입으로 만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저온이나 고온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적용된 고객사에서는 그러니까 27도에서 29도 사이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특성이나 공정에 대해서 따라서 두 가지 타입으로 쓸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저동 고산 또는 고산 저동입니다. 여기서 저동은 황산동의 농도를 조금 낮게 170g per 리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고산은 황산입니다. 황산도 120g per 리터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고산 저동도 황산을 65g per 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 현재 이 버전으로 사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앞서 소개해드렸던 첨가제들의 농도는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벨 능력은 모든 온도에서 다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광택제 분포력이나 염료 함량 비연료 타입이 아니고 한정 타입이라서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큐프레스트 업 600 공정과 그 다음에 큐프레스트 업 6000 공정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게 큐프레스트 업 6000이 지금 그러니까 하위 버전이고요. 이 버전 위에서 개발되었던 게 큐프레스트 업 600 버전입니다. 지금 큐프레스트 업 6000 버전은 국내 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온도 영향에 대해서 고전류, 저전류에 대한 편차를 확인했을 때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두께 분포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헐셀상에서 고전류 부분과 저전류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도금 두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밑에 보시면 카파가 40g이고요. 황산이 110g 정도입니다. 반면에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카파가 55g이고 황산이 73입니다. 고전류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전류로 갔을 때 지금 고황산으로 썼을 때 도금 두께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큐프레스트 업 600과 큐프레스트 6000에 대해서 지금 레벨링 테스트를 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36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시당 3A, 6A, 10A 했을 때 두께 같은 경우는 그 100% 올라갈수록 레벨링이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 도금 두께 6마이크로에서 그 거칠기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좋게 나타난 걸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내 고객 사례 관련돼 가지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총 3개의 라인과 2개의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 보호기도 다 설정된 상태고, 지금 보시면 온도도 28도에서 32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7도에서 29도 사이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할 때 기존에 산성동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약들은 카본 필터로 이제 여과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권역군의 그 A, B, C 그리고 웨팅 에이전트를 첨가한 후에 지금 했을 때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이 라인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헬릭스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토텍에서는 지금 장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코텍이랑 트리클로 이온 익스체인저, 그 다음에 서틀롱 라이프, 그 다음에 헬릭스, 그리고 온라인 팔라돈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헬릭스, 그러니까 니켈 재생 장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장은 헬릭스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헬릭스는 전체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800과 2000 타입이 있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2개 또는 8개의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은 850에서 2300g의 니켈이고요. 시간당 그렇게 생산하는 거고, 800 같은 경우가 시간당 850, 그러니까 850g의 니켈을 시간당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 거고, 2000 버전이 지금 시간당 2300g의 니켈을 해소하는 장비입니다. 24시간 작동을 자동적으로 이제 하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재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세 공정 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해서 지금 과거에 별도 저장 탱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PHA에서 실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재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산되었을 때의 니켈 농도는 리터당 80원에서 110g의 니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방광, 광택, 그 다음에 수세, 그 다음에 사틴, 그 다음에 MPS 공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광택 니켈 다음에 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틴 다음에도 수세가 있고요. MP 다음에 수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져 있던 니켈이 지금 보시는 배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헬릭스라고 하는 장비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생된 니켈이 여기 저장된 탱크에 저장되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공정에다가 그 회수된 니켈 그 액상 용액을 별도로 이렇게 보충하여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헬릭스 800에 대한 장비 모식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게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패널이고요. 이 모든 설비는 이제 자동으로 다 작동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거 국내 한번 들어왔던 그 NIY 300이라는 게 니켈 리커버리라는 장비고요. 이 버전에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헬릭스 800과 헬릭스 2000입니다. 큰 차이가 뭐냐면 수세 저장 탱크입니다. 그 기존의 니켈 리커버리라고 하는 장치 같은 경우는 수세에서 별도의 그 저장 탱크에 수돗물을 저장했다가 장비의 원타입으로 가서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헬릭스 800과 2000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세 저장 탱크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니켈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그 작동이 한 번에 모았던 수세를 한 번에 당겨서 한 번에 이제 재생하는 과정이라 하면 그 헬릭스 800하고 2000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재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니켈을 해소하는 효율도 과거에는 맥스가 70%였다 그러면 현재는 95%까지 증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니켈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시간당 2,400g이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 800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당 850g의 니켈을 해소할 수 있고 헬릭스 2000 같은 경우는 2,300
g의 니켈을 시간당으로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니켈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5g의 니켈이 있는 반면에 지금 헬릭스 같은 경우는 그 2배 이상인 85g이나 그다음에 110g의 조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니켈 센서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번에 헬릭스 같은 경우는 pH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재생되었던 니켈을 보관하는 탱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소모량도 지금 기존에 185%였다 그러면 150%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제니얼에서 세템버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보시는 장비고요. 24시간 동안 7일 동안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고 수세 공급 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장비에 연결돼 가지고 별도의 수세 전압 탱크 필요 없는 장비입니다. 재생 효율은 95%고 전 자동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결과는 85에서 110g의 니켈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800에서 230g의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예,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쿠플라스터 엄 600 같은 경우는 냉각기가 없어도 최대 38도까지 안정적으로 도금이 가능하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을 쓴다 그러면 에너지 절감 효과하고 유지 절감, 그다음에 운용비 비용에 최적화된 상황이고요. 고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도금 두께, 균일성 및 외관 품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사에서 적용돼서 국내에서는 적용 사례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적용 사례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세로 버려지는 그 니켈을 95%까지 재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측정을 해본 결과 수세에 잔존해가지고 버려지는 니켈 양이 보통 고객사에서 한 달에 생산 니켈 양이 대부분 다 드래그 아웃으로 버려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재활용, 재생산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원가 절감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